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신화월드 쇼핑센터에 신세계 사이먼이 운영하는 쇼핑 아울렛 입점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기존 상권에 타격이 극심할 수밖에 없다며 쇼핑센터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박주연 기자가 왜 논란인지 취재했습니다. 8,800여 제곱미터의 제주 신화월드 쇼핑센터 부지. 지난해 11월 남정 제주개발은 프리미엄 브랜드 60여 곳을 입점시켜 운영하겠다며 서귀포시로부터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쇼핑 아울렛 입점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세계 사이먼은 이미 여주와 파주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프리미엄 아울렛을 운영하는 업체로 지난해 매출액 1,700억 원을 기록한 유통업계의 큰 손입니다. 문제는 신세계 사이먼이 운영 중인 기존 매장들이 모두 해외 명품 브랜드는 전체 매장의 10에서 18%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허가 당시 남정 측이 해당 쇼핑센터를 명품 위주 매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 협력 계획서에는 명시조차 되지 않았고 이미 지역에서 영업 중인 일부 브랜드들은 입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랜드가 계약 해지 사항으로 권고를 당한 케이스도 한 군데 있고요. 지금 나머지 일반적인 브랜드들도 수십 개 업체가 신세계 쪽에서 푸시가 들어와서 지금 계속 아울렛을 들어가겠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데 더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신화월드 쇼핑센터 허가 과정에서도 위법사항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쇼핑과 오락시설이 한 곳에 있는 복합 쇼핑몰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의류와 가전 등에 특화된 전문점으로 허가를 받았고 지역상생 협력 계획서를 심사하는 서귀포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도 지역 상인들의 참여가 기준보다 적어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했다며 등록 취소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점포의 종류에 따라서 기존 상권과 점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규정을 한 건데 그 위반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상점가 대표가 구성원으로서 배제가 됐다는 점, 이건 내용적인 또 문제가 있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계획대로 신화월드 아울렛이 입점될 경우 지역 상권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며 도민 7천여 명의 신화월드 아울렛 반대 서명을 받은 데 이어 항의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정부가 대도시권 범위 조정 검토에 나서 제주시도 대도시 권역에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최근 국토부는 제주시를 포함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광역적 교통관리가 이루어지는 대도시권으로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자 대도시권 광역교통범위 조정방안 연구 용역을 긴급 공고했습니다. 제주시는 현재 인구 50만 명 이상이지만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여서 대도시권 지정 대상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둘째 날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에 대한 추진 입장을 밝힌 것은 민의를 역행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원 지사는 인구가 많은 제주시를 동서 제주시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전체 도민 조사에서는 반대가, 성산읍 별도 조사에선 찬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 정상 추진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한 것은 민의를 거스른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권 후보를 이제 준비하시는 우리 지사께서 적어도 민의와 역행되는 개인의 의견을 이번에 밝혀서 우리 도민들이 좀 실망이 많은데 나중에 우리 미래 세대 그리고 제주의 미래 경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볼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 50만이 넘는 제주시를 2개 행정구역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원 지사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선 제주시를 2개 구역으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리어 더 현실성이 있고 타당하지 않냐. 기초유예까지 부활을 시켜서 자치도 전체를 바꿔야 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제쳐놓은 채로 자 그러면 행정구역부터 나누는 건 조례로 가능하니까 하자. 이렇게 해서는
그야말로 어떻게 말할까 단편적이고 짜집기 형식이라서 무분별한 포획으로 마을 어장의 수산자원 고갈 논란을 빚고 있는 야간 해루질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 지금 현재 삼촌들의 고민은 뭐냐면 해산물 뺏겨서 손내. 두 번째는 자기 아들 청년이 오면서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범법자가 될까 봐 더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취미 활동이라는 이유로 주워가면서 사실은 이거 뭐 당근마켓에 가서 팔고 영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행정에서 앞으로 역점 단속 사업으로 그리고 제도 관리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도지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데다 자리를 비우는 도의원들이 많아 맥 빠진 도정 질문이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도정 질문에서 지사직 신분을 유지한 채 대선 후보 경선 참여가 가능하다며 지사직 사퇴 시기는 때가 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지사는 지사직 사퇴 시기를 묻는 질문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인 12월 9일까지는 사직해야 한다며 11월 예정된 후보 경선에는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사퇴 시기가 결정되면 솔직하게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치킨집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들이 밀린 임금을 받아달라며 노동청에 임금 체불 신고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치킨집 사장이 운영하는 사업장만 5곳, 이 피해자만 수십 명의 체불액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제보뉴스 박성동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제주 시내 한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생 김모 씨. 하루 6시간씩 한 달 동안 일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자 사장에게 항의했고 돌아온 대답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소액체당금을 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무슨 법인지도 모르고 노동청에 가서 신청을 하려고 신고를 하는데 이게 가동이 6개월 이상이 돼야지만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가 일한 치킨집에서 최근 1년 동안 월급을 못 받은 아르바이트생만 18명, 체불 임금은 1,400만 원에 이릅니다. 치킨집은 임금 체불을 견디다 못한 직원들이 모두 나가자 아예 문을 닫은 상태. 일을 관두는 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월급 안 준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한 달 이상 버티는 경우가 좀 힘듭니다. 임금 체불은 치킨집 사장이 운영하는 다른 식당과 호텔, 커피숍과 미용실 등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33명, 피해액은 3천만 원에 이릅니다. 기본적으로 이상한 문자들이 많아요. 뭐 사장님 돈 주세요. 또 특히 물건 거래처들. 매니저가 박아서 나갈 것 같으면 아예 사람을 먼저 구하라. 저 쓰고는 월급 못 준다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전 또 그걸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또 그것도 너무 한계라서 죄책감도 느끼고. 체불 업주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데다 코로나19까지 맞물려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밀린 임금이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며 사정이 나아지면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사업주를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고소한 데 이어 애초 임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이 고용을 계속해왔다며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할지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서귀포시 백신 예방접종센터가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는데요. 서귀포 지역 백신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접종은 예정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르신들이 마스크를 쓴 채 차례대로 버스에서 내립니다. 75세 이상 주민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서귀포시가 접종센터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종에 앞서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와 면담을 진행합니다. 감기 증상이 있거나 몸살기 있거나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이런 거 있어요. 접종 뒤에는 길게는 30분까지 센터에서 대기하며 이상 증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자신도 그렇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또 주사 맞아야 되겠고, 또 안심도 되고요. 오늘 접종을 마친 570여 명 가운데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귀포시 초기 접종 대상은 75세 이상과 노인 주야간 시설 이용자, 종사자 등 13,600여 명. 송산동을 시작으로 서귀포시 12개 동지역 접종이 끝나면 5개 읍면 지역으로 접종을 확대할 예정으로 백신만 순조롭게 공급되면 한 달 이내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서귀포시 지역에 배정된 물량으로는 초기 접종 대상의 13%인 1,700여 명만 접종이 가능해서 추가 물량 배정이 시급합니다. 5월 21일까지 해서 1차 접종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접종 백신 걱정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접종 분량에 대해서도 중앙하고 얘기하면서 제주도는 당초 다음 달부터 65세에서 74세 미만에 대해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었지만 물량 확보가 불확실해 아직 접종 동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4월 말까지 300만 명분, 그다음에 6월 말까지 1,200만 명을 접종을 한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그 접종약 배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 도에서도 차질 없이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제주 전체에서 백신 접종을 한 도민은 2만 7천여 명. 229건의 이상 반응이 신고됐지만 모두 일시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발생한 데 이어 오늘도 2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689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6명 가운데 5명은 관광이나 업무 때문에 제주를 찾은 입도객이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객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며 제주에 오기 전에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고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학교와 학원의 특별 방역 주간으로 운영합니다. 도교육청은 등교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이어진다고 보고 개인 예방 수칙을 준수하도록 생활 지도를 강화하고 매점과 자판기 등의 단체 이용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학원 현장 점검반을 운영하고 방과 후 강사 등 학교 내 단기 근로 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제주시 구자읍 종달리 무세척 공장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나 쌓여있던 쓰레기 등을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늘 새벽 1시 반쯤에는 제주시 월평동 한 단독주택에 있던 화목 보일러에서 불이 나 근처에 있던 장작 더미 등을 태웠는데 소방당국은 화목 보일러에서 불티가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7일 제주시 한경면 한 단독주택에서 현금 80만 원과 목걸이 등을 훔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주택 내부 구조를 미리 파악해뒀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다른 범죄 사실도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신병직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팔을 물어뜯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4차례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부정채용 지시와 폭언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은환 마사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조만간 김 회장을 강요 미수죄로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측 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자신의 전 보좌관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입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성명을 통해 김은환 마사 회장에 대한 신속한 감찰과 해임 조치를 포함한 엄정한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유스호스텔 3곳이 대안학교와 국제학교 등 기숙형 교육시설을 운영해 청소년 활동 진흥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200만 원씩을 물리고
학생들은 오는 30일까지 퇴실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